한은수, 당장 문 열어. 이 천하의 몹쓸 년아, 내 아들 돈으로 산 집에서 감히 시어머니를 내쫓아. 명자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은수는 소파에 앉아 홈캠 화면 속 시어머니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도 어머니 아들 이름은 없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은수는 현관 도어락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은수는 검은색 코트깃을 세운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렸습니다. 은수의 뒤를 따라 검은 점퍼를 입은 사설 보안팀 4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수는 손에 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찍힌 한은수 3글자를 확인한 은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보안팀 팀장이 기존 도어락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팔짱을 낀 채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그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30분 만에 낡은 번호식 도어락이 떨어져 나가고 앞면 인식과 지문이 결합된 최신형 보안 시스템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은수가 카메라 앞에 얼굴을 가져다 대자 초록색 불빛이 켜지며 묵직한 잠금 해제 소리가 울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이 집 식구들 손때 묻은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드러내죠. 은수가 보안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은수의 눈에 시어머니 명자가 아끼던 자개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자개장 위에 놓인 명자의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남의 집 안방 차지하고 앉아 대접받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당신 자리로 돌아가셔야죠? 은수의 턱 근육이 한번 단단하게 조였다가 풀렸습니다. 여기 거실에 있는 자개장부터 안방에 있는 실크 이불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박스에 때려 넣으세요. 단 한 개도 이 집 안에 남겨두지 마시고요. 은수가 뒤따라 들어온 전문 이사업체 직원들에게 손가락으로 거실 곳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방 옷장에는 지훈의 명품 정장과 골프웨어가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옷장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옷걸이째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옷들 전부 내 돈으로 사입힌 것들이네. 아까워라. 그래도 쓰레기는 집 밖에 버리는 게 맞으니까 속 시원하게 다 치워주세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능숙하게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붙이는 동안 은수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거실과 안방에서 나온 박스 23개가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가지런히 쌓였습니다. 은수는 마지막 박스 위에 박지훈, 최명자 소유물, 가져가지 않으면 즉시 폐기함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7시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는 삐삐삐 소리가 3번 울리더니 곧바로 날카로운 오류음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번호가 왜 안 맞아? 지훈아,
너 번호 바꿨니? 최명자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오류음이 반복되자 명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명자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한은수,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이 여편니가 미쳤나? 시어머니가 왔는데 어디서 문을 걸어 잠가. 명자의 고함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문틈으로 누군가의 눈이 살짝 내다보았다가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명자가 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려나.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에서 감히 나를 내쫓아? 너 오늘 나한테 죽고 싶어서 환장했니? 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홈캠 화면으로 명자의 악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은수는 현관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목청도 좋으시네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단독으로 산 아파트라고요. 이 집 서류 어디를 봐도 어머니 아들 이름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명자가 스피커를 올려다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내 명예?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큰 집을 사? 다 우리 지훈이가 밖에서 고생해서 벌어다 준 돈이지. 네가 푼 돈 몇 푼 보탠 거 가지고 어디서 주인 행세야.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지난 7년 동안 제 통장에서 3억이나 훔쳐다가 술집에서 탕진한 사람이에요. 이 집 벽지 한 장, 타일 한 칸에도 그 사람 돈은 단 1원도 안 들어갔으니까 꿈 깨세요. 명자가 기가 막힌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명자는 두 다리를 쭉 뻗고 드러누우며 울음 섞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년이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아요. 사람 살려.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이 아파트 사람들, 이 못된 년 정체 좀 다들 보시라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복도에 쌓인 박스 더미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박스 위에 붙은 자신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 한 번 뒤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끊어졌습니다. 지훈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야, 한은수, 장난해? 당장 문 열라고. 너 이거 주거침입인 거 몰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짐을 밖으로 빼. 지훈이 현관문을 주먹으로 부술 듯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은수는 다시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지훈 씨, 오늘부로 우리 남남인 거 법원 도장 찍고 확인했잖아요.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세요. 짐은 친절하게 다 싸서 복도에 뒀으니까 그거 들고 당신 어머니 모시고 당장 사라지라고요. 뭐? 야, 내가 이 집에서 7년을 살았어. 내 허락도 없이 번호를 받고? 네가 제정신이야? 살기만 했지. 돈은 안 냈잖아요. 7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내 이름 석자 말고 다른 이름 있으면 내가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지훈의 이를 가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은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지훈이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홈캠 화면 속에서 지훈이 빨간 소화기를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은수는 즉시 관할 파출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삼성동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이혼한 전 남편이 소화기를 들고 제 집 현관문을 부수려고 협박 중입니다. 지금 실시간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은수의 손끝이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영상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경비업체 긴급 호출 버튼도 눌렀습니다. 복도에서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소화기를 도어락에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화 유리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최신형 도어락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이를 악물고 다시 소화기를 치켜들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박지훈 씨,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소화기 내려놓으세요.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비원이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훈이 경비원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 집이야. 내 마누라가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10분 뒤 경찰 2명이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은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은수는 투명 파일에 넣어둔 등기부등본과 결혼 전 단독명의 매매 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관님, 확인해 주세요.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 돈으로 산 제 집입니다. 여기 서류 다 있어요.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혼 확정된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고요. 남의 집 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했으니 주거침입이랑 재물손괴로 정식 고소하겠습니다. 은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훈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이 집 소유권이 이 여성분께 있는 게 확실합니다. 주인분이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짐 챙겨서 나가세요. 지훈이 경찰의 단호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자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경찰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경찰 양반. 법이고 뭐고 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찬바람 부는 길바닥에 내쫓는 게 법이요?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할머니, 법적으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강제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명자와 지훈은 경비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아파트 단지 밖으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정문 앞 편의점 파라솔 아래에 나란히 앉은 명자와 지훈의 모습은 더없이 초라했습니다. 명자가 씩씩거리며 핸드백을 뒤지더니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야, 지훈아. 그년이 집에서 맨날 컴퓨터 붙잡고 일했잖아. 그때 쓴 계약서 같은 거 없어? 그거 사실은 네가 시켜서 한 거라고, 네가 뒤에서 다 도와준 거라고 우길 수 있는 거 말이야. 지훈이 괴로운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아, 몰라, 엄마. 은수가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 내가 알았겠어? 걔 원래 시키는 대로 다 하던 애였단 말이야. 명자가 지훈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화상아, 7년 동안 마누라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뭐 했어. 마누라 재산 하나 제 앞으로 못 돌려놓고 이 멍청한 놈아. 은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을 숨막히게 채웠던 명자의 자개장, 지훈의 냄새나는 골프채, 그 무겁고 답답했던 짐들이 사라진 거실은 처음 산 날처럼 넓고 환했습니다. 은수는 스마트폰을 들어 특수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집안 구석구석 소독하고 냄새 좀 싹 빼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도청 장치나 몰래카메라 있는지 뒤져주시는 분들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전화를 끊은 은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편의점에서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 명자와 지훈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은수의 입술이 얇고 차갑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지하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배달원 조끼를 걸친 지훈이 오토바이 헬멧을 푹 눌러 쓴 채 차단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전날 미리 등록해둔 금지 차량 알림 시스템이 지훈의 오토바이 번호를 읽고 차단기를 꽉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지훈이 차단기를 힘으로 밀어 올리려 하자 경비실 스피커에서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쇼? 여기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차량이라 못 들어옵니다. 자꾸 이러면 경찰 다시 불러요. 지훈이 헬멧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오전 명자는 은수의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가마솥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구수한 국물 냄새가 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자가 식당 문을 쾅 소리가 나게 걷어차며 들어왔습니다. 은수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아니십니까? 이 아침부터 웬일로? 명자가 카운터 위에 놓인 물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박살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사돈? 누가 내 사돈이야? 내 딸년이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개처럼 내버렸는데 어디서 사돈 소리가 나와? 명자는 주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펄펄 끓는 가마솥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시커먼 오물 봉투를 솥 안에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은수의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명자를 말리려 했지만 명자는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식당 한가운데서 악을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 집 딸년이 어떤 년인지 아죠? 시어머니를 집 뺏고 길바닥에 버린 년이요. 이런 집 국밥 먹으면 부정 타. 다들 나오셔. 가게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기겁하며 숟가락을 놓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은수의 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소리를 내며 카운터 옆에 쓰러졌습니다. 은수의 어머니가 하얗게 질려 달려와 남편을 안고 울부짖으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2시간 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은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두 주먹을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은수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병원 영수증이랑 식당 CCTV 영상 다 챙겨주세요. 업무방해, 재물손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저렇게 만드신 거 폭행죄까지 싹 다 걸 겁니다. 합의요? 절대 없으니까 서류나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은수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빠가 고생하네. 근데 걱정 마. 저 인간들 다시는 우리 근처에도 못 오게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릴게. 약속해. 병원 복도로 나온 은수는 노트북을 꺼내 지훈의 신용카드 내역을 펼쳤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사업한다며 은수 돈을 가져가서 술집이랑 도박장에서 긁어댄 내역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엑셀 화면 위를 번개처럼 움직이며 3억 원이라는 지옥 같은 숫자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시각 지훈은 은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 사장. 한은수 알지? 걔 이번에 나랑 이혼하면서 회사 기밀 다 빼돌렸어. 그거 쓰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고. 걔 아주 질 나쁜 년이야. 지훈은 비열하게 웃으며 독서를 퍼부었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수가 이미 통신사에 요청해서
그의 모든 통화 내용을 법적 증거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 11시 은수는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가로등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자와 지훈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단호하게 커튼을 치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박지훈 파멸 시나리오라는 폴더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습니다. 은수가 16자리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누르자 그동안 모아온 지훈의 범죄 증거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은수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차가운 달빛 아래서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뒤 지훈은 강남의 번쩍거리는 로펌 사무실에서 조평달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평달은 남산만 한 배를 책상에 딱 걸치고 금태 안경 너머로 지훈의 초라한 꼴을 슥 훑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훈이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지금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대체 뭡니까? 조평달이 두툼한 손으로 볼펜을 뱅글뱅글 돌리며 물었습니다. 지훈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푼돈도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 아파트 말입니다. 원래는 제 마누라, 아니 그 전처년이 제 덕에 번 돈으로 산 집이라니까요.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이름 한자 없던데 무슨 수로 뺏으려고요? 이름이 없죠. 하지만 제가 밖에서 사업한다고 뛰어다니고 길을 살려준 덕분에 그년이 집구석에서 편하게 돈 벌어 처먹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조평달이 볼펜을 책상에 탁 내려놓더니 몸을 쓱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좋습니다. 기어도라는 몽둥이로 휘두르면 돼요. 당신이 밖에서 영업하고 인맥 쌓는 동안 전처는 당신 내조 덕분에 돈 벌었다. 그러니 그 집값의 70%는 당신 몫이다. 이 논리로 밀어붙이면 집안의 빨간 딱지, 가압류도 걸 수 있어요. 지훈의 눈이 번쩍 뜨이며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압류요? 그 집에 빨간 딱지를 확 붙여버린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딱지 붙는 순간 그녀는 집을 팔지도 못하고 담보대출도 못 받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제 발로 기어 나와서 협상하자고 빌게 돼 있습니다. 조평달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하더니 덧붙였습니다. 대신 나도 장사꾼인데 공짜는 없죠. 수임료는 안 받을 테니 나중에 승소해서 뺏는 돈의 절반, 50%는 제 몫입니다. 도장 찍으실 건가요? 지훈은 눈이 뒤집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50%가 아니라 70%라도 드릴 테니 그년 아주 깡통 차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틀 뒤 은수의 아파트 우편함에 시뻘건 법원 소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장을 펼쳐 읽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소장에는 원고 박지훈은 피고 한은수의 재산 형성에 70%의 공이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은수는 소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씹어 삼키듯 읽은 뒤 서재 책장에서 먼지 쌓인 두꺼운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생활 7년 동안 은수가 지독하리만큼 꼼꼼하게 기록해온 가계부와 통장 사본이 달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여도 70%라. 내 손으로 쌀 한 톨 씻어본 적 없는 인간이 감히 입을 놀려? 은수는 테이블 위에 가계부를 쫙 펼쳐놓고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지훈이 밖에서 영업한답시고 긁어댄 카드 내역과 자신의 피땀 어린 수입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죄다 룸살롱, 골프장, 비싼 사우나뿐이었습니다. 반면 은수의 통장에는 밤샘 작업으로 받아낸 프리랜서 계약 대금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수는 빨간 형광펜으로 지훈의 방탕한 지출 내역의 밑줄을 박박 그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 명자는 은수의 아파트 정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에는 하얀 종이에 검은 매직으로 쓴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개처럼 내쫓은 악마 며느리 한은수 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피켓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고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에 사람 잡는 악귀가 삽니다. 제 아들 등쳐먹고 늙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버린 천하의 못된 년이 살고 있다고요. 출근하던 주민들이 질색하며 명자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헐레벌떡 뛰어나와 명자를 말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입니다. 뭐라고? 나도 이 아파트 주인이었어. 내 며느리년이 나를 도둑놈 취급하며 내쫓았단 말이야. 너도 그년한테 돈 먹었니? 왜 나를 막아? 명자가 경비원을 팍 밀치며 동리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수는 거실 창가에서 고화질 카메라를 들고 명자의 추태를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접근금지 가처분 증거자료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예, 방금 찍은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다음 날 오후 은수는 차를 몰고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는 중에 은수는 백미러를 힐끗 확인했습니다. 칙칙한 회색 승합차 한 대가 일정 거리를 두고 은수의 차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주차장에 차를 세운 은수는 내리기 전 스마트폰에 설치된 차량 점검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자동차 그림 뒷바퀴 근처에서 빨간 점 하나가 기분 나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GPS? 내 뒤를 캐시겠다? 은수가 낮은 목소리로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 위치 추적기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은수는 당당하게 내려 건물로 들어갔고 그날부터 은수의 차는 오직 경찰서, 법무법인, 검찰청 딱 이 세 곳만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뒤를 밟던 흥신소 사설 탐정은 지훈에게 보고할 때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아, 사장님. 이 여자가 가는 데라고는 경찰서랑 법무법인 뿐입니다. 검찰청 앞에서도 한참 있다 나오고요. 대체 뭘 꾸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전화기를 쥔 손에 핏줄을 세우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년이 겁주려고 쇼하는 거야. 무시하고 더 바짝 붙어. 일주일 뒤 조평달 변호사는 국세청에 익명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은수가 프리랜서로 일할 때 세금을 슬쩍 빼돌렸다는 거짓 제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들이 은수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은수는 이미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책상 위에 정갈하게 올려둔 자진 신고서와 수정신고, 영수증을 보고 조사관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은수 씨, 제보가 들어와서 왔는데 이미 작년에 세무사를 통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정리하셨네요? 네, 제가 그런 건 좀 철저해서요. 혹시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제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조사관이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수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조사관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수의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표정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1차 조정 기일 법원 복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일부러 구질구질한 점퍼에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을 칠한 채 판사 앞에 엎어질 듯 섰습니다. 판사님, 흑흑. 저는 7년 동안 제 아내를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마누라 편하게 일하라고 집안일은 물론이고 제가 밖에서 발바닥 땀나게 뛰어서 일거리를 물어다 줬단 말입니다. 지훈이 억지 눈물을 짜내며 목소리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판사가 한심하다는 듯 서류를 넘기며 은수를 쳐다봤습니다. 은수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투명 파일 하나를 법대 위에 탁 올렸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이 방금 집안일을 도맡았다고 했나요? 여기 박지훈 씨가 제 인감을 도용해서 대부업체, 즉 사채 시장에서 거액을 빌리려 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업체 직원이 써준 확인서도 보시죠. 조평달 변호사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건 조작된 가짜 서류입니다. 은수가 조평달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은수의 눈빛이 얼음 송곳처럼 조평달의 눈을 찔렀습니다. 가짜라고요? 그럼 여기 적힌 대부업체 직원의 증인 출석 확약서도 보시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박지훈 씨가 어떤 식으로 제 이름을 팔았는지 증언하겠다고 하더군요. 은수가 두 번째 서류를 법대 위에 착 올리자 조평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조평달의 소매를 붙들고 벌벌 떨며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떡해요? 제가 저걸 어떻게 알았지? 닥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 다물어. 조평달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은수의 앞을 가로막더니 독사 같은 눈을 하고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명자의 손바닥이 은수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수가 명자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명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복도에 CCTV가 4대나 돌아가고 있고요. 제 가방 속에는 녹음기가 켜져 있어요. 폭행죄 별 하나 더 달고 싶으시면 어디 마음대로 쳐보세요. 은수의 낮은 목소리에 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수가 손목을 획 놓자 명자가 비틀거리며 차가운 대리석 벽에 등을 쾅 부딪혔습니다. 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현관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은수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낯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은수 씨. 은수가 고개를 돌리자 40대 초반의 깔끔한 감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윤 씨? 박지훈 씨랑 예전에 사업 파트너였던. 태윤이 한 발짝 다가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재판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방청석에 계셨나요? 네. 박지훈 그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나 지켜보러 왔습니다. 태윤이 양복 주머니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박지훈이 우리 회사에 있을 때 회사 돈 빼돌린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장부 조작한 거, 돈 빼돌린 기록. 아주 자세하게요. 은수가 USB를 빤히 바라보다 태윤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박지훈한테 당한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도둑놈 잡는 데는 힘을 합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찬바람이 은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은수가 USB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죠. 그날 밤 은수는 서재에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장부 조작 내역부터 온갖 지저분한 기록이 쏟아져 나오던 중 은수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건 다름 아닌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은수 본인도 모르는 거액의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돈을 받는 수익자 이름엔 박지훈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은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나? 은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은수는 심호흡을 하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보험사죠? 한은수입니다. 제 명의로 된 사망보험, 이거 제 동의 없이 가입된 겁니다. 지금 당장 해지하시고 관련 서류 다 보내주세요.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거니까요. 전화를 끄는 은수의 눈에는 이제 눈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리발 같은 결의만이 번뜩였습니다. 은수는 태윤의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태윤 씨, 한은수입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한판 짜보죠. 같은 시각 지우는 퀴퀴한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지훈이 조평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한은수 그년이 법원 앞에서 강태윤이랑 만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둘이 분명히 짜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평달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박지훈 씨, 지금 그런 소설 쓸 때가 아니에요. 뭐 결정적인 한방 없어요? 한은수를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만한 거. 지훈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년 노트북에 몰래 들어갈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창밖의 희미한 불빛이 지훈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태윤은 강남의 번쩍거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은수를 만났습니다. 태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은수 씨, 급하게 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보안팀이 박지훈 그 인간 통신 기록을 몰래 뒤쫓다가 아주 고약한 걸 발견했거든요. 은수가 커피잔을 입에서 떼며 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고약한 거라니요? 그 인간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나요? 박지훈이가 당신 컴퓨터에 몰래 드나들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놨습니다. 백도어라는 건데 당신이 집에서 컴퓨터로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다 훔쳐보고 파일도 쏙쏙 빼갈 수 있는 도둑 구멍 같은 겁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커피잔 손잡이 위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언제부터 제 방을 훔쳐보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일주일 전부터 아주 제 집 드나들듯 들락거렸더군요. 당신이 지금 목숨 걸고 준비하는 그 마케팅 기획안, 그걸 통째로 삼키려는 모양입니다. 은수의 매서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은수는 잠시 창밖의 화려한 도심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은수가 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윤 씨, 그 도둑 구멍, 당분간 메우지 마세요. 그냥 두시라고요. 태윤이 깜짝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니,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그냥 두라고요? 네. 오히려 그 구멍으로 도둑놈을 잡아넣을 겁니다. EJ라고 하잖아요. 은수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노리는 그 기획안, 사실은 제가 미리 파놓은 함정이에요.
겉보기엔 수십억짜리 전략서 같지만 사실 그 안엔 쥐덫을 하나 숨겨놨거든요. 쥐덫이라니요? 컴퓨터 파일에 무슨 쥐덫을? 이 파일을 외부에서 열기만 하면 연놈이 어디 있는지, 어떤 컴퓨터를 쓰는지 제 서버로 낱낱이 보고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지훈이가 이걸 훔쳐서 누구한테 팔든 그 산놈이 파일을 여는 순간 꼬리가 잡히는 거죠. 태윤이 무릎을 탁 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로직 트랩이군요. 아주 영리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파일 안엔 시한폭탄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파일을 연 쪽의 컴퓨터 서버를 아주 먹통으로 만드는 바이러스 코드죠. 지훈이가 이걸 경쟁사에 팔아넘기면 그 회사는 박지훈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발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회사 보안팀을 총동원하죠. 박지훈이가 데이터를 빼가는 그 순간부터 아주 뼛속까지 다 기록해서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같은 시각 지훈은 퀴퀴한 고시원 방에서 침을 삼키며 은수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특급 기획안 폴더가 보이자 지훈의 눈에 탐욕이 번득였습니다. 지훈이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파일을 외장하드로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은수,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야. 이 파일만 있으면 난 다시 일어선다고. 지훈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평달 변호사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준비한 보도자료 쫙 뿌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신문이고 인터넷이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지훈이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자극적으로 썼죠? 그럼요. 한은수가 강태윤이랑 바람이 나서 전 남편 사업을 망쳐먹었다는 내용으로 아주 소설을 써놨습니다. 당신이 탐정시켜 찍은 그 사진들도 아주 오해하기 딱 좋게 편집해서 넣었고요. 좋습니다. 조 변호사님 아주 훌륭해요. 지훈은 전화를 끊고 기획안이 든 외장하드를 가방에 챙겨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이틀 뒤 은수의 아파트 복도 벽에는 시뻘건 스프레이로 불륜녀, 스파이라는 입에 담기도 험한 글씨들이 어지럽게 쓰였습니다. 출근하려고 문을 나선 은수가 그 낙서를 보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은수의 주먹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대놓고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렸고 경비실 앞에선 저 여자가 그 바람난 여자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은수를 당장 내쫓으라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수가 공들여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사를 본 거래처 사장들이 하나둘 계약을 깨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사무실 팩스기에선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내용 증명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은수는 책상 앞에 앉아 그 서류 더미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서류를 쥔 은수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명자는 은수의 아파트 앞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며느리가 남편 회사 팔아먹은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며느리가 남편 몰래 딴 남자랑 눈이 맞아서 회사를 홀랑 팔아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길바닥에 내쫓고 우리 아들은 알거지로 만들었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명자가 억지 눈물을 짜내자
채팅창엔 은수를 욕하는 글들이 굴비 엮이듯 올라왔습니다. 명자는 그 댓글들을 보며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법원에서는 은수의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수는 소파에 기대어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은수 씨, 결국 집안에 딱지가 붙게 됐습니다. 일단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은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은수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은수는 두 무릎을 꽉 잡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절대. 그 시각 지훈은 태윤의 경쟁사 대표를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외장하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여기 T솔루션에 미공개 기획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먼저 터뜨리시면 강태윤이는 끝장나는 겁니다. 경쟁사 대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어떻게 구했죠? 그건 알 거 없고 계약금 2억만 깔끔하게 입금하세요. 그럼 이 보물단지는 당신 겁니다. 지훈은 현금 2억 원이 찍힌 통장을 확인하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지훈이 낄낄거렸습니다. 한은수, 이제 넌 내 손바닥 아니야. 하지만 지훈은 몰랐습니다. 경쟁사 직원이 그 파일을 열자마자 은수의 컴퓨터 화면에 침입자 발견 알림이 빨갛게 번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조평달 변호사는 은수의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곧 포졸들한테 끌려가게 생겼다고요. 은수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은수가 감옥에 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따님 살리고 싶으시면 이 서류의 지장부터 찍으세요. 재산 문제를 좋게 해결해 준다는 합의서입니다. 조평달이 억지로 아버지의 손을 끌어당기려 하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서류를 확 빼서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이야. 당신 누구 맘대로 여기 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 어머니, 따님이 감옥 가면 이 비싼 병원비는 누가 냅니까? 지금 도장 찍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고집을 부리세요? 아버지가 가슴을 웅지며 쿨럭쿨럭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간호사를 불렀고 조평달은 끝까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버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은수가 눈 뒤집혀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쳐나가려 할 때 태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은수 씨, 지금 병원 가면 안 됩니다. 박지훈이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부모님이 위험하다고요. 그 뱀 같은 변호사가 우리 부모님을 협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가면 당신이 폭행이라도 휘두르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경호원들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지킬 테니까 당신은 조평달이 병원에서 한 짓이 찍힌 CCTV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그 인간 변호사 자격 박탈시키려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은수의 손에서 차 키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현관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호원들, 우리 부모님 좀 꼭 지켜주세요. 은수는 전화를 끊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이마를 묻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든 은수의 눈엔 물기 대신 칼날 같은 서슬이 시퍼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훈이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수야, 나 지훈이야. 소문 들으니까 너 아주 골치 아프게 됐다며?
지훈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단하게 가자.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그럼 내가 그 산업 스파이 어쩌고 하는 거 싹 다 덮어줄게. 어때? 나쁘지 않지? 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만나서 얘기해. 내일 오후 3시, 장소는 내가 정할게. 역시 말이 통하네. 내일 보자고. 전화를 끄는 은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지훈과 경쟁사 직원이 함정에 걸려든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박지훈, 네가 판 그 가짜 데이터가 열리는 순간 넌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될 거야. 은수는 커튼을 굳게 닫고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에게 받은 증거들, 보험 사기 서류, 그리고 병원 CCTV 영상까지 모든 복수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갈려 있었습니다. 은수가 태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윤 씨, 내일 오후 3시입니다. 드디어 그 도둑놈들 소굴에 불을 지를 시간이에요. 식어버린 찻잔 속의 물이 은수의 눈빛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윤은 자신의 회사 T솔루션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회의실 정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T솔루션 로고가 위험 있게 빛나고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가 앞다투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윤이 위풍당당하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솔루션 대표 강태윤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 새로운 기획본부장으로 업계 최고의 실력자인 한은수 씨를 공식 임명합니다. 순식간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회의실 안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태윤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떠들썩했던 한은수 본부장에 대한 지저분한 소문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 본부장의 전남편 박지훈이 저희 회사 기획안을 해킹해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정황을 저희 보안팀이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스크린에 지훈이 은수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한 기록과 경쟁 업체의 데이터를 넘기고 돈을 챙기려 한 증거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어머 세상에, 전 남편이 도둑놈이었네 하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윤이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지훈이가 훔쳐간 데이터는 진짜가 아닙니다. 도둑놈을 잡기 위해 한 본부장이 직접 설계한 가짜 미끼였습니다. 한마디로 쥐덫에 걸린 쥐새끼 꼴이 된 거죠. 이때 단상 옆에서 한은수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은수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묶어 영락없는 여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수가 마이크 앞에 서서 기자들을 매섭게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제 컴퓨터에 도둑 구멍을 만들어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멍을 통해 그 사람의 범죄 현장을 낱낱이 기록했죠. 그가 파일을 훔쳐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파는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기록들이 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지훈이 파일을 열어본 시간과 장소, 경쟁업체 서버 기록까지 굴비 엮이듯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죠. 은수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벌떼처럼 쏟아졌지만 은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조목조목 받아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2시간 뒤 지훈에게서 가짜 데이터를 샀던 경쟁업체 대표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박지훈, 너 지금 장난해? 네가 준 그 쓰레기 파일 때문에 우리 회사 컴퓨터가 싹 다 먹통됐어.
사기죄의 업무방해로 당장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내 돈 2억도 당장 내놔. 이 사기꾼아. 지훈이 전화기를 잡은 손을 덜덜 떨며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게 저도 속은 겁니다. 그 여우 같은 년이 일부러. 잠깐만요 사장님. 시끄러워. 경찰서에서 보자고. 뚝 끊긴 전화기 소리에 지훈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벽에 전화기를 내던졌습니다. 아, 한은수, 이 독한 년, 나를 이렇게 죽여? 지훈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시원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같은 시각 조평달 변호사는 제 사무실에서 은수 측이 보낸 노란 서류 봉투를 뜯다가 자지러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조평달이 그동안 몰래 해온 탈세 기록과 뒷돈을 받고 증거를 없앤 지저분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조평달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걸 그 여자가 어떻게... 아이고 나 죽네. 조평달은 곧장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박지훈 씨, 나 오늘부터 당신 변호하네. 아니 못해. 당신 때문에 내 목줄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누굴 도와줘? 우리 이제 모르는 사이요. 전화하지 마쇼. 조평달은 전화를 끊자마자 금고에서 여권을 꺼내 챙기더니 사무실 불도 안 끄고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오후 3시 은수는 법원 민원실에 나타났습니다. 은수는 명자가 그동안 인터넷이며 동네방네 퍼뜨린 거짓말한 건 한 건에 대해 무려 100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 뭉치 좀 보세요. 법원 직원들도 눈이 휘둥그레지겠는데요. 은수의 변호사가 혀를 내두르자 은수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줘야죠. 100억이든 1000억이든 평생 갚다가 죽게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명자의 좁아터진 원룸 문 앞에는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택배 상자처럼 수두룩하게 쌓였습니다. 명자가 외출했다 돌아오며 발에 걸린 서류 뭉치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웬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많아? 명자가 소장 하나를 뜯어보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원고 한은수, 피고 최명자. 1천만 원? 아니, 이게 또 있어? 이것도 1000만 원, 저것도 1000만 원. 아이고, 지훈아. 인연이 나보고 돈을 수십억을 내놓으란다. 지훈아. 명자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소장 뭉치 위로 명자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는 염치도 없이 다시 은수의 아파트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피켓 대신 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은수야. 지나가는 주민들이 혀를 차며 구경하자 명자는 바닥에 머리를 쾅쾅 박으며 쇼를 했습니다. 은수는 집안에서 홈캠 화면으로 그 꼴을 지켜보다가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은수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자 씨, 여기는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남의 집 앞에서 부정타게 뭐 하는 짓입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사라지세요.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판사님한테나 하라고요. 명자는 스피커를 쳐다보며 입을 떡 벌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태우는 은수에게 전용 사무실과 최고의 변호단, 보안팀을 딱 붙여주었습니다. 태윤이 통유리로 된 멋진 사무실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오로지 복수랑 일에만 전념하세요.
밖에서 지저대는 개들은 제가 다 걷어차 버릴 테니까. 고마워요, 강태윤 씨.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수는 책상에 앉아 7년 동안 시댁 식구들 몰래 밤잠 설쳐가며 완성한 보안 플랫폼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은수의 눈에 드디어 승리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은수가 만든 플랫폼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런칭 3일 만에 사용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은수의 이름은 IT 업계의 여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지우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고시원에서도 쫓겨나고 냄새나는 여관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낡은 TV에서 은수의 화려한 성공 뉴스가 나오자 지우는 리모컨을 던져 TV를 박살냈습니다. 으악, 한은수, 전혀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이야? 왜?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지만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윤과 은수는 지훈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까지 싹 다 모아 공동 고소를 준비하며 지훈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은수는 자신을 배신했던 후배 직원까지 불러내 무릎을 꿇렸습니다. 선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지훈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용서? 그런 건 네가 법정에서 박지훈 죄를 낱낱이 밝히면 생각해 볼게. 거짓말 한마디라도 섞으면 너도 박지훈이랑 같이 감옥 보내줄 테니 알아서 해. 후배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발악으로 은수의 부모님이 계신 별장을 찾아갔지만 은수가 미리 깔아둔 경호원들에게 멱살을 잡혀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내가 이 집 사위야. 전 남편이 어디서 행패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지우는 땅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은수는 제 아파트에 붙어있던 기분 나쁜 빨간 딱지를 법적으로 싹 다 떼어냈습니다. 은수는 거실벽 정중앙에 등기부등본을 액자에 넣어 딱 걸어두었습니다. 그 위엔 은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명예, 내 집, 나의 인생. 은수가 그 액자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 태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조심하세요. 박지훈 그놈이 감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독을 품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연락 갈지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은수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수는 벽에 걸린 액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턱 끝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어디 올 테면 와봐. 내 집은 내가 지킨다. 한 달 뒤 은수의 플랫폼은 아시아 시장을 넘어 유럽과 북미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서 열린 올해의 여성 기업가 시상식장은 2,000명이 넘는 관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이 주인공인 은수를 향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우아하면서도 강인해 보이는 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은수의 당당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은수가 묵직한 황금빛 트로피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가 객석을 하나하나 눈을 맞추듯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그 7년 동안 저는 제 이름 대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똑히 봐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룬 이 성공도, 제가 지켜낸 제 집도 누구의 적선이 아니라 오직 제 두 손과 피땀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객석에서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가 트로피를 소중하게 가슴 앞에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한은수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일어서는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객석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의 눈가에 얇은 물기가 번졌지만 은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왕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시상식장 뒤편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명자가 벽에 등을 붙이고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때 묻은 대걸레를 꽉 잡은 채 멀리 무대 위에서 빛나는 은수를 넋 나간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입술이 경련이라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자의 손가락이 대걸레 자루를 하얗게 질릴 때까지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전현이 저렇게 잘 될 리가 없어. 저 자리는 우리 지훈이 자리여야 하는데 저 독한 년이 우리 아들 복을 다 뺏어갔어. 명자가 고개를 떨구며 미친 사람처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덩치 큰 보안 요원 한 명이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실례합니다. 소속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원증 좀 보여주시죠? 명자가 당황해 고개를 획 돌리며 대걸레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나 여기 청소하는 할망구요. 왜 사람을 붙잡고 난리여. 보안 요원이 명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시상식장 후면 복도에 등록되지 않은 거동 수상자 발견. 블랙리스트에 있던 전 시어머니 최명자로 추정됩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명자가 대걸레를 내팽개치고 비상구 쪽으로 살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금세 뒷덜미를 잡혀 복도 끝에서 굴욕적으로 붙잡혔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위에서 상 받는 년 시어머니라고. 내가 이 집안 주인이야. 명자가 발버둥치며 동네방네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명자의 양팔을 붙들어 건물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찬바람 부는 거리로 쫓겨난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은수는 태윤과 함께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서울의 야경이 환상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윤이 황금빛 와인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한은수 본부장님. 오늘 무대 위에 당신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은수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화사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훈 대표님이 제 옆에 든든하게 서 계셔 주신 덕분이죠.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저는 그저 무대에 멍석만 깔아드렸을 뿐입니다. 그 위에서 주인공으로 당당히 춤을 춘 건 오로지 한은수 씨의 실력입니다. 은수가 향긋한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의 표정이 이날 처음으로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윤이 그런 은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도 박지훈 그놈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당신을 파트너로 이용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며 지켜보니 당신은 제가 만나본 그 어떤 기업가보다 치밀하고 강한 분이더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은수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태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강태윤 씨도 제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손을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 의리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와 함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야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강남 뒷골목의 지저분한 사채업자 사무실에 개처럼 끌려와 있었습니다. 좁고 컴컴한 사무실 안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가 구름처럼 자욱했습니다.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 두 명이 지훈을 가운데 두고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사채업자가 지훈의 어깨를 부서질 듯 짓누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지훈 씨, 장난해? 원금의 이자까지 벌써 3억이야. 이 돈 오늘까지 안 갚으면 내 다리 하나는 내놓기로 한 거 잊었어? 지훈이 사들사들 떨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애걸복걸했습니다. 형님, 제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시간?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시간은 이미 3달 전에 끝났어. 다른 사채업자가 테이블 위에 시퍼런 종이를 탁 내밀었습니다. 여기 신체 포기각서에 당장 사인해. 안 그러면 오늘 밤 산으로 가야 할 텐데 그건 너도 싫지? 지훈이 눈앞에 서류를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지훈의 비겁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서류 위로 번졌습니다. 볼펜을 쥔 지훈의 손이 볼품없이 휘청거렸습니다. 며칠 뒤 아침, 은수는 자신의 아파트 테라스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얼음물처럼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그때 은수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태윤의 보안팀장 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지훈 그놈이 오늘 새벽 지하 주차장에 몰래 숨어 들어와 본부장님 차량 밑을 뒤지는 게 CCTV에 딱 걸렸습니다. 은수의 손에서 커피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제 차에 손을 댔나요? 예, 차 밑에 기어들어가 브레이크 선을 건드리려 하더군요. 다행히 본부장님 차량에 새로 설치한 외곽 감지 센서가 요란하게 울리는 바람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그놈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은수의 매서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은수가 정 실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영상 1초도 빼놓지 말고 싹 다 경찰서로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정비팀 불러서 차 상태 확인하세요.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미 정비팀이 붙었습니다. 본부장님 차량은 지난달에 제가 방탄 처리에 원격 제어까지 싹 다 손봐놔서 끄떡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전화를 끄는 은수가 테라스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은수의 하얀 손가락 마디마디에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 브레이크까지 건드려? 박지훈, 네가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감히 내 목숨을 노려? 은수는 차갑게 돌아서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수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넣었습니다. 저한은수입니다. 전 남편 박지훈이 제 차량 브레이크를 파손하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CCTV랑 블랙박스 증거물 지금 바로 보낼 테니까 당장 잡으세요. 당일 오후 경찰은 여관방에 숨어있던 지훈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꾀재재한 몰골로 여관 계단을 내려오는 지훈의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지훈이 옷으로 얼굴을 가려보려 했지만 사방에서 터지는 분노의 플래시 세례를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지난밤 지훈의 구속영장을 즉시 발급했습니다. 지훈은 차가운 유치장 쇠창살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뉴스를 보다가 제 아들의 구속 소식을 접했습니다.
TV 화면 가득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지훈의 얼굴이 나오자 명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지훈아. 명자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명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은수는 명자가 쓰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은수의 변호사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명자 씨 병원비 말입니다. 도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은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수의 시선은 거실벽에 걸린 승리의 훈장과도 같은 등기부등본 액자를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최명자 씨와 법적으로나 남남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병원비에 제가 신경 쓸 이유는 단 1원도 없습니다. 병원 측에 알아서 하라고 전하세요. 전화를 끊은 은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황금빛 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평화로움을 더했습니다. 은수는 부산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바다 내음처럼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뉴스 봤다? 상 받은 거 정말 축하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아빠 고마워요. 부산 공기는 좀 어때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여기 공기가 너무 맑아서 매일 엄마랑 바닷가 걷는다. 몸이 아주 가쁘네. 걱정 마라. 다행이에요. 아빠 다음 달에 제가 최고로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 부산으로 보내드릴게요.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아셨죠? 전화를 끊은 은수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는 아파트 테라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단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문 앞 낡은 벤치가 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명자와 지훈이 앉아서 도끼 어린 눈으로 은수를 노려보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낙엽 몇 장을 벤치 위로 굴리고 있을 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와인잔을 입술에 대며 작게 훗 하고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치장 면회실에서는 지훈과 조평달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평달의 얼굴은 뼈만 남은 듯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훈이 조평달을 보며 애처롭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예전처럼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 없습니까? 네. 그러자 조평달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유치장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훈이 뺨을 감싸쥐며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 쳐다봤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어. 변호사 자격증 뺏기고 재산까지 다 뺏겼단 말이다. 너 같은 인간 말종을 만난 게 내 평생 최대의 실수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조평달이 독설을 내뱉으며 유치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뺨을 잡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은수는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미혼모와 독립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 훈훈한 소식이 뉴스에 나오자 은수를 향한 여론은 칭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 은수를 욕하던 인터넷 게시판은 이제 응원과 존경의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 시댁 친척들이 구걸하듯 보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은수야, 우리가 그때는 잠시 미쳤었나 보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렴. 은수 씨,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은수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은수의 엄지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를 마치 춤추듯 우아하게 누르며
메시지들을 지워버렸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까지 싹 지운 은수가 전화기를 탁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나를 그림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 웃기고 있네.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은수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은수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은수는 당당하게 제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의 초록불이 켜지며 찰컥하고 묵직한 잠금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은수는 지친 몸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현관에서 띵동하고 기분 나쁜 알림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은수가 홈캠 화면을 확인하니 현관문 앞에 정체 모를 검은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져다 놓은 사람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는 수상한 상자였습니다. 은수는 불길한 예감에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검은색 USB 하나가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서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기엔 은수가 예전에 태윤의 경쟁회사의 기술을 팔아넘기고 뒷돈을 챙겼다는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가짜 계약서에 돈이 입금된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수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까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영수증 밑에 찍힌 도장 자국을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도장이 아니야. 비슷해 보이지만 왼쪽 끝 모양이 미세하게 달라. 은수는 서재로 달려가 진짜 인감 도장을 꺼내 대조해 보았습니다. 육안으로는 속기 쉬울 만큼 정교했지만 테두리의 결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박지훈, 내 놈이 감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덫을 놨구나. 은수는 이를 악물며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은수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한은수 씨 산업 스파이 및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습니다. 문 여세요. 은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거실로 들이닥쳐 은수의 서류와 노트북을 닥치는 대로 증거물 봉투에 담았습니다. 은수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넋나간 듯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 한 명이 서재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금고 직접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뜯을까요?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수사관이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쑥 꺼냈습니다. 장부 겉면엔 비자금 관리 대장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저건 내게 아니에요. 난 저런 장부 본 적도 없다고요. 은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수사관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본인 집 금고에서 나온 건데 누굴 탓합니까? 일단 가져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은수는 빈 금고 앞에 주저앉아 바르르 떨었습니다. 지훈이 결혼 생활 내내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미리 넣어둔 거야.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은수는 다급히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야속하게도 신호음만 가다 끊겼습니다. 잠시 후 태윤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지금 공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연락이 힘드니 몸조심하세요. 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력자였던 태윤마저 손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 시각 유치장에 갇힌 지우는 옛 친구를 면회하며 비열하게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년도 끝이야. 내가 그년 금고에 장부를 숨겨놨거든.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그 멍청한 년이 그걸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 하하. 지우는 승리감에 취해 유치장 의자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았습니다.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은수의 사생활이라며 지저분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은수가 평생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찍힌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명자가 아들의 지시를 받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여기저기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한은수의 진짜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붙은 영상 때문에 은수의 회사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무실에는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한 대표,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이야. 당장 사퇴해. 내 돈 다 날리게 생겼잖아. 은수는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명자는 은수의 부모님이 계신 부산집 주소까지 인터넷에 홀랑 까발렸습니다. 은수야,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계란을 던져. 아빠가 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 어머니의 울먹이는 전화 소리에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지훈, 이제부터는 정말 자비란 없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줄게. 은수는 밤을 새워 자신의 백업 서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장부를 몰래 넣던 날의 홈캠 영상을 찾아내기 위해 수천 개의 파일을 눈이 빠지게 살폈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영상 속에서 지훈이 몰래 금고를 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찾았다. 박지훈, 이제 네가 죽을 차례야. 은수는 지훈의 컴퓨터 로그 기록까지 싹 다 뒤져서 그가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가짜 영상을 만든 날짜와 시간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수는 검찰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사관이 장부를 들이밀며 압박하자 은수는 차분하게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수사관님, 이 영상을 좀 보시죠. 박지훈이 제 금고에 몰래 장부를 넣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놈이 도장을 위조한 프로그램 사용 기록도 있습니다. 이래도 제 비자금 장부입니까? 수사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지훈의 비밀 계정을 뒤져보세요. 제가 드린 기록이랑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2시간 뒤 은수는 당당하게 검찰청 문을 나섰습니다. 건물 앞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한은수 씨, 뇌물 받은 거 맞습니까? 비자금 장부는요? 은수는 카메라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진실은 내일 아침 10시 제 플랫폼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밝히겠습니다. 박지훈의 추악한 가면을 제가 직접 벗겨드리죠. 그날 밤 은수는 아파트 서재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들이켜며 지훈의 범죄를 증명할 영상을 직접 편집했습니다. 홈캠 영상부터 위조 기록까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복수극의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벽 창밖으로 해가 떠오를 때 은수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은수의 플랫폼 라이브 화면이 켜지자마자 접속자 수가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서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수는 제 아파트 서재에 단정하게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묶었고 검은 재킷 차림의 은수는 흡사 심판을 앞둔 여신처럼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은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운 그 추악한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발가벗겨 드리겠습니다. 은수가 마우스를 딸깍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재 홈캠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지우는 쥐새끼처럼 사방을 살피며 서재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익숙하게 금고 번호를 누르더니 가방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금고 구석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훈이 비열하게 웃으며 방을 나가는 모습까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채팅창엔 와, 저놈 저거 진짜 인간 쓰레기네. 세상에 전 남편이 저런 짓을 하는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은수가 영상을 멈추고 독하게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 영상은 제 서재 홈캠에 찍힌 실제 상황입니다. 박지훈 씨는 제가 잠든 사이 도둑처럼 들어와 위조 장부를 제 금고에 심어 놓았습니다. 화면 밑에 날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저들이 말하는 비자금의 실체입니다. 은수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지훈의 컴퓨터 속 기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지훈이 제 도장을 위조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진짜 인감을 화면에 띄워놓고 마우스로 요리조리 굴리며 가짜 도장을 만드는 지훈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옆엔 은수의 얼굴 사진 수십 장을 넣어 가짜 음란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프로그램까지 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만들어진 날짜와 시간, 방금 보신 금고 침입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지훈 씨는 단 하룻밤 사이에 저를 산업 스파이로 또 음란물 주인공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겁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인간이죠. 접속자 수는 어느덧 50만 명을 넘겨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은수는 마지막으로 지훈이 세탁한 자금 흐름도를 도식으로 쫙 펼쳤습니다. 은수의 계좌에서 몰래 빼돌린 돈이 지훈의 차명 계좌를 거쳐 다시 가짜 장부에 기록되기까지의 과정이 굴비엮이듯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박지훈 씨가 제 돈을 훔치고 그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조작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지훈, 이제 네가 대답할 차례야. 라이브가 종료되자마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검찰은 즉시 유치장에 있던 지훈을 끌어내 수사관 앞에 앉혔습니다. 수사관이 지훈의 코앞에 노트북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지훈 씨, 이 영상 속 도둑놈이 본인 맞죠? 금고에 장부 넣는 거 아주 생생하게 찍혔는데 어디 한번 변명해 보시지? 지훈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시체처럼 하얘졌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을 본 지훈은 입만 벙긋거릴 뿐 붕어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마에선 기름 같은 식은땀이 줄줄 흘러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명자의 원룸을 급습했습니다. 명자가 가짜 영상을 올린 휴대폰 주소가 딱 걸린 것입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명자가 동리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나는 몰라. 우리 아들이 시킨 거요.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할머니, 억울하면 경찰서 가서 얘기하세요. 어서 타쇼. 명자가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히는 꼴을 이웃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습니다. 쯧쯧, 며느리 잡아먹으려다 제 발등 제가 찍었네. 은수의 회사 주가는 다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사회의 늙은 의장들은 은수의 사무실 앞에 줄을 서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대표님,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회의만은 없던 일로 할 테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앞으로는 남의 말 듣기 전에 제 눈으로 사실 확인부터 하시죠. 나가보세요. 은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의장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후 5시 조사를 마친 태윤이 은수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이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입가엔 승리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은수 씨 정말 장합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강태윤 씨 덕분이에요. 이제 그 인간들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해야죠. 다음 날 지훈의 죄목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무고, 증거인멸,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지훈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은수는 지훈의 마지막 남은 빌라까지 경매에 넘겨버렸습니다. 지훈이 길바닥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치장 안의 명자는 은수의 변호사가 보낸 억소리 나는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 돈을 어떻게 갚아?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못 갚아. 은수야, 은수야. 명자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태우는 은수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전했습니다. 작은 상자를 내밀며 함께 해달라는 태윤의 말에 은수는 고맙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윤 씨, 그 마음은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한은수라는 제 이름으로 조금 더 서 있고 싶어요. 7년 동안 잃어버린 내 인생, 이제 겨우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태윤은 웃으며 은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와인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거실벽에 걸린 등기부등본 액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옆엔 지훈과 명자의 구속영장이 훈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거실 불을 끄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관의 앞면 인식 시스템이 초록색 불빛을 한번 깜빡이며 4명의 내 집의 안주인을 고요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차가운 공기 속에 박지훈에 대한 최종 선고 날이 밝았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지훈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툭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입에선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둘이 지훈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훈은 끌려나가며 실성한 사람처럼 방청석을 후쳤지만 거기엔 그토록 보고 싶던 은수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주 시어머니 명자에게도 징역 7년이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7년이라니요.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다고. 나 늙은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요? 명자가 교도관의 팔을 뿌리치며 텅 빈 방청석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이 독한 년아.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은수야. 하지만 은수는 거기 없었습니다. 명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만 텅 빈 법정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지우는 이제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장으로 끌려갑니다. 곱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꾀죄죄하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밤마다 좁은 독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은수의 이름을 중얼거려 보지만 차가운 벽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여자 감옥에 들어간 첫날부터 사람들에게 제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나 강남 복부인이었어. 우리 며느리가 그 잘나가는 한은수 대표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죄수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근데 그 잘난 며느리가 사과 하나를 안 보내주냐? 여기서 입만 살면 매 맞기 딱 좋아, 할머니. 죄수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자 명자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식당에서 바비짠의 맵내 투정을 부리다 옆자리 죄수에게 어깨를 팍 치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깨져 비명을 질러도 그 누구 하나 명자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밤마다 독방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국밥집에 오물을 던지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은수가 쓴 책 4명에 내 집, 나의 인생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서점마다 불이 나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30개 나라에서 번역해 가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은수의 사인의 날 서점 밖까지 줄이 구만리처럼 이어졌습니다. 은수가 첫 번째 독자에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책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책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명의는 종이 위의 기록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다라는 그 말. 읽고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요. 은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은수는 고생한 부모님을 모시고 스위스 취리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테라스에서 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수야, 물이 어쩌면 이렇게 맑냐? 부산 앞바다도 좋지만 여긴 정말 꿈속 같구나. 아빠, 진작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왔네요. 마음껏 구경하세요. 어머니가 카메라를 들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예쁜 딸이랑 아빠랑 서봐. 사진 찍자. 은수가 아버지 팔짱을 꽉 끼고 활짝 웃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찍힌 사진 속 은수의 얼굴엔 행복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찍는 진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은수의 회사는 태윤의 회사와 합병하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미디어 그룹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당당히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식 날 은수는 수많은 직원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회사는 제 이름 석자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고 떳떳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수는 매년 이혼한 날을 기념해 독립여성장학재단 행사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7년 동안 제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렸죠. 하지만 제 이름을 되찾은 순간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여성들이 은수의 말에 용기를 얻어 훌쩍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은 펜트하우스 아래층에 작은 카페를 차리셨습니다. 간판 이름은 은수네였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커피랑 어머니가 구운 호두파이가 맛있다고 부산 바닥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은수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은수야, 오늘도 손님이 줄을 섰다. 아빠가 신이 나서 커피를 수십 잔이나 내렸어.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단다. 엄마, 아빠 너무 무리하시게 하지 마세요. 허리 아프실라. 걱정 마. 내 덕에 우리가 요즘 제일 행복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은수는 태윤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변을 걸었습니다. 지중해 파도가 발끝을 간지리고 물러갔습니다. 태윤이 은수를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수 씨, 지금 정말 행복합니까? 은수가 시원한 바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침에 눈 뜨면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일어나고 내 이름으로 된 회사에 출근하고 내 이름으로 된 책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죠. 안 그래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등지고 해변을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교도소 안 지우는 TV 뉴스를 보다 은수의 얼굴이 나오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은수가 뽑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훈이 TV 앞으로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지훈은 울부짖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악독했던 변호사 조평딸은 자격증 뺏기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헌책방에서 은수의 책을 발견한 조평딸은 첫 페이지를 넘기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여자를 무너뜨리려 했다니. 조평딸은 후회하며 책을 품에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은수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아예 은수하우스라고 바꿨습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새 간판을 보며 은수가 태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종이 한 장이었는데 이제는 이 집이 정말 제 뼈와 살이 된 것 같아요. 태윤이 옆에서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은수 씨 거였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거죠. 은수는 부산 별장으로 내려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이 찰컥하고 은수의 얼굴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통유리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부산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윤이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오직 당신만의 집이네요. 네, 제가 만든 내 명의의 제 집이에요. 두 사람의 와인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은수의 눈동자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희망의 빛이 가득 담겼습니다. 내 명예, 내 집, 그리고 나의 완벽한 인생. 은수의 당당한 미소와 함께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은수는 7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꿈도, 자신의 집에서조차 주인이 아니었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홀로 노트북을 켜고 한 줄씩 자신의 미래를 써 내려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면서도 한은수라는 세 글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가끔 착한 사람에게 더 가혹합니다. 참고 또 참아도 돌아오는 건 배신과 모함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은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웠고 분노가 아니라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습니다. 내 명예, 내 집. 이 말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나만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삶은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단단하게 서 계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